원의 호 AB에 주점 C와 D가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 13번 정도나 이때 번호에 나오는 것 중에는 삼각형수, 그 사인 법칙을 쓰는 형태의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는 요새 이제 작년도 그렇긴 하지만 요새 들어서 각이 많이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각을 잡아서 그 각의 코사인이랑 사인 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AB의 중점 O에 대해서 AB와 C가 2에서 만나는 크로스로, 그 다음에 C가 4. 되게 애매한 길이만 더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C를 하나 줬고요. 그런데요, 이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이 좀 잘리게끔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가 D. 그리고 여기 중심이 있는데 여기로 지나가 있거든요. 여기 E에 O고요, A고요, G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름이 없죠? 반지름이 없어요. 그리고 요각이 이렇게만 나와 있고,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3 이렇게 있고, 그쵸? 그리고 요 길이가 루트 10인 형태. 자, 그러면 삼각형을 하나 더 줬는데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가 4분의 8이겠죠? 아니면 이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주어진 이렇게만 지금 결정되어 있거든. 그럴 때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AC의 길이 곱하기 CD의 길이를 구하라. 아니. 그러니까 주어진 게 진짜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거 반지름이라도 주었으면 좀 수월하게 풀 텐데 전혀 없어요. 반지름도 구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반지름을 구한다기보다 반지름을 사용해서 뭔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지금 선생님이 구해놓은 걸 썼는데 CD에 이거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CED에서 CD의 길이에 제곱을 한번 구해보죠. 왜 여기 나와서 그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6에 18에 빼기 2에 4에 3 루트 2에다가 저기가 4분의 4이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4가 되고 12에 그래서 CD의 길이가 루트 10입니다.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몇 점이죠? 자, 저걸 구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되는 값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CD는 하나는 구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 구했단 말이에요. AC를 구하려면 여기를 구해야 돼요. 여기를 구해야 돼요. 그럼 뭐 반지름이랑 요각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요 각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니까 여기랑 여기 중에 하나의 각을 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각을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각이 좀 많아요. 내가 봐도 좀 많아. 일단 이 세 변의 길이를 알았으니까요. 여기를 세타로 놓죠. 그리고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됐잖아. 만약에 이렇게 됐잖아. 여기가 직각이 되잖아. 얘들아 여기도 세타예요. 요거에 대한 각이니까요. 맞나요? 그것도 잘 봐주시고, 그럼 여기 요상 또 다시 삼각형 역시 CED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요. 세 변의 길이를 알았습니다. 돼요?
어렵네. 갈 길이 멀어요. 해보죠. 얘가 2에 3 루트 2 루트 10분의 빼기 1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밑에가 6이니까 6 루트 5에다가 1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루트 5분의 2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도 보여줬죠. 왜? 요거니까 루트 5분의 2. 그래? 12루트 5. 그러네. 이게 12루트구나. 그럼 반대네. 여기가 5분의 1이고 여기가 2. 자, 구해놨어요. 그러면 반지름만 알아내면 솔직히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인이 있으니까 AC, 이거 삼각형에서 ACD에서 삼각형 ACD에서 뭐 AC를 잠깐 길이를 결정해서 X라고 할까요? 그럼 지금 뭐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을 모르니까 여기서는 사인 세타분의 X를 하면 2R이라는 걸 하나 구할 수가 있죠. 맞나요? 네. 이걸 하나 구할 수 있어요. 하나가 필요한데. 그래서 X는 사인 세타가 누구니까 2R에 여기 특히 루트 5분의 4R이다. 이거를 하나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을 구하던 아니면 길이를 하나 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하나 써봅시다. 어차피 주어진 게 이거니까 여기 가요. 이 삼각형에서 방법이 없네. 한 변에게 얘를 미지수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Y라고 하죠. 그러면 이번에도 삼각형, 이번에 삼각형 AEC에서 코사인 4분의 3파이니까 X제곱이요. 이렇게 Y제곱에다가 16에다가 빼기 2에 Y에 4하고 코사인 4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그래서 X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Y제곱에 여기서 루트 2를 날리면 마이너스 4 루트 2의 Y고 플러스 16이 때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랑 10이 하나 더 필요하고 10이 하나 더 필요하고 뭐 있을까? 하나 더 저건 똑같이 쓰고 이거 뭐 쓸만한 거 없나?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이거. 요가 그럼 우리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알파죠. 맞아요? 저 알파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알파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여기서 또 해야지 뭐. 삼각형 AEC에서 여기서 삼각형 AEC에서 똑같은 얘기잖아. 이렇게 합시다. 사인 알파 분의 Y는 사인 법칙이야. 사인 4분의 3 파이 분의 X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니까 사인 알파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서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가 루트 5분의 1분의 x는 요거는 2분의 이렇게 넣어요. 루트 2분의
2x가 루트 5y가 맥스에다가 집어넣을게요. x는 루트 2분의 루트 5의 y를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뭐가 더 그렇냐? 좀 더 깔끔한 방법 뭐가 없어요? 선생님 지금 보기 이거밖에 없어. 뭐가 이렇게 더럽냐? 제가 2분의 5의 y는 땡땡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다가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y의 제곱가 y제곱 플러스 4x제곱 x제곱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32가 돼. 이거 나와. 3y 제곱에 마이너스 8 2의 마이너스 32. 일단 해보자. 얘가 4면 되네. 그죠? 맞춰야지 뭐. 여기 따라서 y가 길이니까 y는 4니까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 y가 가로키고요. 그럼 x가 여기다가 넣어서 4루트5예요. 끝났죠? 요게 4루트5를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나오죠. 뭐 다른 방법을 아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포인트는 코사인 법칙인 것 같거든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 안 써도 되네, 이거. 이거 없어도 돼. 저거 없어도 될 것 같아. 반지름을 혹시 구하려면 구하시 반지름 x를 구하면 반지름 구하는 거네. 어차피 x를 구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각형에서 뭐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요새는 주어진 거 가지고 못 풀고 주어진 걸 활용할 때 이렇게 각들을 좀 잡으셔야 돼요. 각 잡아야 되고 각 잡아야지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안 그러면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13은 우리 최근에 안 풀었어요. 왜 13번이 나겠지? 아마 그게 자주 하는 상황에 있었던 문제였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 근데 안 풀었나? 안 풀었나 보죠. (70번대인가) (80번대인가) 있었을 거예요. 자, 최고차량의 소액이고요. F0이 0이고, 그 다음에 F1이 0이에요. 3차함수 fx 여러 가지가 있죠. GT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봐주세요.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fx dx고요.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x의 dx. 이미 얘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상수예요. 그것도 0보다 큰. 그죠? 무조건. 적분한 거니까. 맞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G0이 0이죠. 맞아요? 아니요? 모르죠. 같지 않아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절대값이 절대값 없다고요. 같냐, 같지 않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나오죠. 보세요. 기억에 뭐 없이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그래프가 되게 여러 개인데 그걸 상황을 보자고요. 자, G0이 0이래. G0이 0이려면 얘랑 얘랑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dx가 0이라는
0이랑 1을 지나갈 테니까 0이랑 1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들어가 0하고 1하고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죠.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거밖에 없죠. 맞나요? 그러니까 네, G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왜요? 잘 봐, 얘들아. G의 마이너스 1이 뭐예요? 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0까지의 fx dx에서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 얘는 내가 얘기했던 양수라고. 마이너스 0까지면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여기 어디가에 마이너스 있어요. 여기 음수잖아요. 여기 음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빼요. 당연히 0보다 작죠. 이거는 보자마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기억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지울게요, 결과는. 그래서 두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어쩔 수 없이 계산은 해야 되더라고요. 니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 불 수 있어요. 자, 니은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반대로. 여기에 결과가 G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였거든요.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FK는 0인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존재한다. 자, 저게 양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양수야. 자, 다시 얘기하지만 G의 마이너스 1은 지율을 알겠지? 0까지의 fx d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x의 dx는 예. 근데 얘가 0보다 커요. 그럼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가 K라고 해요. FK가 0이 되는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가 S1 넓이 S2면 이게 S1 빼기 S2인데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 절대값이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 넓이가 이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물어볼게요. S1이랑 S2가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아니, 뻔하잖아. 이제 지겹지 않냐? 마이너스 1 0하고 1 때가 그렇죠. 대칭이.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좀 더 가야 얘가 더 크니까 작은 게 맞다고. 근데 이제 저기서 안 구했는데 지금 가면 저 넓이 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 이 그림이라는 건 아시겠죠? 나머지 그림에서는 절대 G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게 나오지 않아요. 알죠? 그건 알지? 설명 안 하는지 지금 해보세요. 어차피 계산해야 된다니까. 자, 이번에는 심지어 G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가 나와요. 얘가 진짜 많이 간 거예요. 꽤 많이 간 거죠. 그럴 때 G의 0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f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k, x 플러스 x-1 대신 k가 분수. 마이너스가 작아야 된다니까 무조건. 그래야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더 크겠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분한다 생각을 하면 어차피 여기 넓이도 나오잖아요.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되죠?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제곱하고 플러스 k의 x. 그래서 계산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요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얘가 봐봐요. fx
더하기가 되죠.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까지의 fxg가 괜찮아요? 왜? 여기가 음수니까요.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뭐야? 뭐냐? 우함수 기함수 계산하면 되잖아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여기까지 얘만 살아남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오고 인테그랄 1까지 k 플러스 1의 x의 제곱의 dx가 맞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에 k 플러스 1이 1이니까 맞잖아. 아닌가? 잠깐만. 선생님이 나오고 어쩌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만약에 0보다 얘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나오죠. 근데 이제 이번엔 얘가 뭐보다 크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고 그러면 g의 0을 다시 한번 계산해야 돼요. g의 0을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예요. g의 0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x dx. 그럼 얘는 그냥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그래서 얘가요. 2배의 4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k 플러스 1의 x 제곱 2분의 k의 x 제곱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1 넣는 거니까 이게 4분의 1 빼기 이렇게 계산하면 뭐야? 맞죠? 여기 있죠? 한 번에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k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1, 이게 6분의 1. 여기 마이너스가 작다라는 거죠.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6분의 5. 맞네. 마이너스. 지금 또 맞습니다. 지금 기억력이 다 맞게 됩니다. 이게 아마 자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기억으로. 얘가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하는 그래프 개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15번 볼까요? 부분이 좀 무관하죠. 근데 처음에는 할만한데 이제 뒤로 갈수록 케바케가 많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하고.
15분보죠. 수열 A의 전두권 만족시킨다. 가, 예, 이렇게 됐어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의 각 K가요. 아래 K제곱이에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단 R은, 네, 절대값이, 이렇게 되면 여기 나가 이제 노가다를 하겠죠. A1이 0보다 작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빼놓는 것은 안 돼요. 얘는 만약에 AN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거기다가 3을 넣어서 넘어가고 AN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줄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M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족시키는 그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가 P개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항이랑 그 P를 구하라, 개수를 구하라. 처음에만 좀 잘 따져주면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됐죠?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A의 네 번째 항은 R. 여덟 번째 항이 R제곱. 12번째 항이 R에서 이렇게. 얘네만 그렇다는 얘기죠. 얘네만. 이렇게. 네 번째 항까지는 가야죠. 그래야 여기서 네 번째 항을 가지고서 뭔가를 풀고 여덟 번째 항까지 뭐 계산해서 했을 때 첫 번째 항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항을 찾던가 개수를 찾던가 그 다음부터의 규칙을 찾던가 이렇게. 그러면 일단 네 번째가 요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항의 절대값은 1보다 작고 5보다 작고 그렇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더하기 3이죠. 얘가 R 더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놔. 마이너스 1, R, 0, R, 1 또는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저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3을 더하더라도 5를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또 계산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다섯 번째 항도 5보다는 작네.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R 플러스 6이 되죠. 이제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커지니까 5보다 커졌죠. 얘가. 여기는 5보다 작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크다고 쓸게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5보다는 커졌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항,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A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도 있어요. 여기다 계산하면 2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R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하고 마이너스 3 해봤자 얘는 절대값이 5보다 작겠죠. 맞아요? 네, 여기 쓰지 말고 밑에 걸로. 그러면 A7의 절대값이 뭐 작으니까 A8은요. A7에다가 또 3을 더한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되죠. 근데 얘가 뭐예요? 중수있잖아요. 얘가 R제곱이에요. 맞나요? 여덟 번째 한까지 왔는데 얘가 R제곱이에요. 따라서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얘가 네 번째 항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제 거꾸로 갑니다. R은 구했어요. 뭐, 알고 했으니까 뭐, 거기 나중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뭐 자연수의 개수 이런 것까지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항이 뭐였을까라는 걸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머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러워져요. 자, 세 번째 항이에요. 두 개.
뭐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거니까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의 절대값이 만약에 5보다 작았다면, 그리고 세 번째 항의 절대값이 만약에 5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때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되고요? 세 번째 항에다가 뭘요? 3을 더했어요.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7이겠죠. 맞네요. 얘는 어떻게 떨어져요? 그죠? 근데 여기 항은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 번째 항을 한 거잖아요. 여기 크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세 번째 항이 1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맞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또 가는 거야. 세 번째 항이 이거야. 그래,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그러면 이제 내 두 번째 항으로 가요. 이거 만족하는 거 계속 가야 돼. 이게 누구야? 자, 만약에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이 5보다 작았다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더하기 3을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6이 난다. 근데 여기 두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거든요. 5보다 절대값이 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겠지. A 두 번째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다라고 하면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A2를 이렇게 더고 그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A2가 7이니까 맞죠. 맞죠. 또 찾았어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두 번째 항이 7이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항을 나눌 건데 첫 번째 절대값이 5보다 작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에서 더하기 3을 해서 계산하는 게 7이라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이 4라서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끝까지 해쳐야 돼요. 여러 번 나올 수 있으니까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A1은 현재 얘가 7이니까 A1이 마이너스 14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항을 찾았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M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보세요. 네 번째 항이 요거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5보다 작죠? 맞아요? 근데, 잠깐만. 여기가 어렵다. 여덟 번째 항이 4분의 1. 3 더하고 4분의 1. 이렇게 가니까 여기까지냐? 라고 쓰는 거를 패턴이 돌거든요, 이게. 그러면, 근데 이거 적어야 돼, 다. 첫 번째 항이, 나 계산 잘못했는데? 잠시만요. 여기 뭐 계산 잘못했는데? 둘 다 되는구나. 14면 되잖아. 두 개가 뭐야? 네. 이게 있었네. 틀렸다. 그래서 얘가 안 되고, 네. 얘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 구해놓은 걸 딱 정리할게요. 봐봐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 두 번째 항이 7.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뭐야?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7. 잠깐만요. 선줄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이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적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이게 10. 헷갈려. 일단 여기서 적어보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여섯 번째 항도 더하기 6. 이렇게 되죠. 이 패턴이 좋은데, 잠깐만. 뭐 어떻게 될까?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지 말고 그 다음에 1
2분의 1 빼기 3. 찾았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뭐부터 걸리지? 하나, 둘, 셋.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전부를 찾는 건가요? 그러면 9번째 항이 얘가 이거보다 크니까 9번째 항이 잘 봐요. 9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6이 되고요. 그래서 8번째 항은 다시 여기다가 2분의 1을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12번째 항이 다시 3을 더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에 더하기 3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세요? 여기 4를 기준으로 해서 곱해지는 거고 여기는 더하기 4, 여기는 안 나와요.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처음에 여기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끝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가기 때문에 개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적은 거구나. 여기다가 적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여기 안 들어가서 요거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요. 네, 여기가 들어가요. 네?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딱 결정되는 건 얘네 둘에다가 요거 이렇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빼고는 2, 6, 10, 1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규칙을 찾아서 n을 찾으시면 돼요. 100이요. 자, 1하고부터 빼고 2하고 두 번째 거 6, 10, 1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98까지 개수대신 여기는 다 안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가요. 노가다가 좀 힘들어요, 여기. 개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첫 번째 항만 구한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맛없어요.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죠. 20번은 진짜 우리가 많이 펴거든요. 20번은 풀었어야죠.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번은 풀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죠. 자, 상수 K에 대해서 K가 음수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K가 음수.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점 지나죠. 그럼 얘가 그래프가 되게 애매하게 그려져요. 생각보다. 여기다가 gx는 4x의 절대값 플러스 k 형태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만나는 도형수가 두 개예요. 그럼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일단. 어디야? 이 그래프 보세요. 자, 플라이 x 하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가 x 3x 1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원점 지나죠. 그래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1이라서 약간 이렇게
요 그래프만 찾았으면 끝났어. 생각해봐. 원래 y는 4x의 절대값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죠? 돼요? 근데 k가 0보다 작다고. 저게 k가 0이 되면 2점이야. k가 0이 되면 2점이라고. 맞잖아?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고. 그럼 이것도 기울기 봐야 돼. 여기에 기울기가 닿는지 어딘지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봐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은 말고 되지. 당연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뭐야? 안 되는구나. 하나보다 더 얇게 되는구나. 다 있으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더 뾰족하게 되지. 이런 식으로 되지. 그럼 생각해봐. 주점에서 만나는 게 어디야? K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점점 밑으로 내려. 주점이야? 이렇게?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는 걔가 아니야. 이거 선생님이 지금 잘못 그려서 그래서 이거 그리기 좀 어렵긴 해요. 이쪽은 넓게 그려지고요. 약간 이렇게 넓게 그려져요. 이렇게 넓게 그려지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4x예요. 근데 선생님 방금 여기서 왜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하겠지만 이 올라가면 얘랑 맞나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랑 맞는다. 세 개야. 그럼 어디야 답이? 근데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찾으면 돼? 이제 요점에 찾았으니까 플라인 t가 여기가 t 콤마 f면 4인데 찾으면 되겠죠. 4인. 그럼 k 나와요. t만 구하면 돼. t가 어렵니? 어렵나? 한번 해보자. 4x 제곱에 t로 갈까요?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가 t 3t 1하고 9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여기 1이네. 1. 여기 1,1이야. 그럼 이 직선이 뭐야? 내가 y는 4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3이네. 끝. 그 다음에 넓이 구하시면 돼요. 넓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지금 뭐 구하라는 얘기야? 둘러싸인 그걸 넓이를 S라고 했어. 이거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이거 넓이 구하시면 설마 접근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르죠? 왼쪽은 그래프가 여기 직선은 y는 4x 마이너스 3이고 이쪽 직선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커플 답이 인테그랄 여기 겹쪽 줄여줘야 돼요. 그렇죠? 집어넣어서 어디냐 저기 이쪽이 1일 거고 저쪽은 어떨까? 1은 아닐 거고 저게 적었구나. 제곱에 플러스 얘가 들어오네. 되긴 하네요. x 3x 아니 5x잖아. 이렇게 들었다고? 잠깐만요. 이렇게 들었다고? 내가 계산을 못한 거야. 그치. 내가 계산 못한 거야.
내가 또 빼니까 이거지. 인테그랄 0부터 어차피 여기까지잖아. 여기는 4x 플러스 3을 빼야 되니까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 4x 마이너스 5x 플러스 3t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21번 볼까요? 계산은 선생님보다 빨라야지, 얘들아. 그죠? 계산은 항상 선생님보다 빨라야죠. 자, 그림을 되게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에서 y는 ex위에 P점이랑 Q점이 있는데, PQ를 기르니까 M이래요. 그리고 M을 P를 지나고 이거 마이너스 M이, 그러니까 대각선 반대쪽에 M인 직선이 X가 Y쪽으로 만나는 점을 AB라고 결정을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좀 크게 그리긴 해야 되는데, 여기가 Y는 2의 X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나를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안 돼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친하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PQ를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 P, 여기 Q. 그 다음에 저거랑 반대. 여기 기울기가 N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반대, 기울기 반대,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N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AB가 P에 여기가 B가 아닌데 여기가 B네. 여기가 맞는 데가 B.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B가 PB의 4배다라는 건 요게 1대 3이라는 거예요. 요거와 요게 1대 3이라는 비율이. 맞아요. 그리고 CQ가 AB의 길이의 4배다? 3배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의 길이를 K라고 해요. 여기가 P잖아? P인데 여기를 K라 해. 여기가 3K가 되지. 요게 4K니까 요거는 12K가 되는 거죠. 비율가 있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릴게요. 여기도 밑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립시다. 그럼 얘랑 얘가 닮음이죠. 평행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H1, 여기 H2라고 여기 원점도 있는데 A, B, O도 다 닮음이에요. 지금 다 평행하게 되는데 비율을 따져봅시다. 자, 그럴 때 A가 뭐야? 여기가 A인데요. P가 여기에 P의 좌표가 A, 2의 A니까 여기가 A, A겠죠? 여기가 B, A겠네. 여기가 B, 2의 B일 되셨나요? 그럴 때 이렇게 돼서 만나는 점의 비율이 이럴 때 90에 A 더하기 B가 얼마냐? 닮은걸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인데 닮음비가 1대 4죠. 그러면 요 높이로
높이도 1대 4. 맞아요? 그럼 높이가 뭐냐면 2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a, 2의 b제곱이 1대 4예요. 그러면 2의 b제곱이 4 곱하기 2의 a, 즉 2의 a 플러스 2가 b가 a 플러스 2. 요 길이가 2야. 요 길이가 2야. 있나요? 기울기 한번 설명해 봅시다. PQ의 기울기 N은 어떻게 나온 거야? B-A분의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찾아보자. 나왔으니까. 밑에가 2. 요게 4의 2의 A제곱 빼기 2의 A제곱이니까 2분의 3의 2의 A제곱이니까 이게 기울기. 애매하네. 그러면 요거 하나 합시다. 요거 하나 봅시다. 요렇게. 그러면 직선 AB는 기울기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분의 3의 2의 A제곱이 되죠. 딱 떨어지면 하는 거 없나? 직선을 찾지 말고 기울기를 계산해서 직선의 방정식 이게 되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2의 a제곱으로 나올까? 하고 x 마이너스 a를 하고 더하기 2의 a제곱을 하면 이거 있는데 그게 뭐 좋은 게 있나? a가 뭐라고? a가 뭐 나온 거 없는데? a가 뭐 나온 거 없는데? A 절편, A를 구합시다. 요거에 X 절편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나오겠지. 요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A는 1 넘어가고 나눴으니까 3분의 2. 맞죠? 3분의 2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X좌표가 A 플러스 3분의 2가 5 됐다. 그럼 여기 A좌표가 A 플러스 3분의 2, 0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3분의 2야. 요 길이가 3분의 2야.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거랑을 할 거니까 아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봐봐. 보세요. 이번에는 요거랑 가. 요 큰 놈이랑.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비율이 3대 4대. 맞아요? 그럼 이 길이가 나오지. 맞나요? 그럼 얼마야? 3대 4면 3일대가 저보다 그러면 3분의 9분의 8이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9분의 8. 그죠? 그럼 A 플러스 3분의 2가 9분의 8이니까 A가 이렇게 나오죠? 다 했네. 넘기면 9분의 2. 얘가 이거면 B는 9분의 20이죠. 다 보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렵네.
22번 볼까요? 아, 22번이 저거구나.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얘인 것 같아요, 22번. 왜냐하면 이것도 그래프 다 해야 돼요. 그래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하셔야 돼요. 자, 좀만 집중합시다. 어려운 거 맞나요? 안 어려울 리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못 푸는 케이스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x가 3에서 극대값을 갖는 3차 함수 x야. 그럼 뭐, 이렇게 되고, 여기가 3,8이라는 얘기죠. x가, 대가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근데 그 3차 함수를 가져다가 gx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들아, 여기 t가 변하는 거야. t가 어디서 자를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t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를 쓸 거고요. 이것도 비슷한 문제 우리가 많이 쓸 겁니다. t보다 작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뭐야? y는 ft 대칭이죠. 맞아요? 기억하고 있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t, ft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전에 써먹어서 뭐 하자면 그건 천천히 해요. 상관없어요. 아무튼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t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왜? 문제를 읽어봐. gx는 0에 여기서 gx는 0에 뭐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p라고 한대요.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봐봐, t를 어디서 자를지 몰라. t에서 잘라.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오른쪽은 그냥 자르고 왼쪽은 돌려버려서 대칭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해줄게. 지금 뭐 보면 헷갈리게 다시 설명해줄게. 아무튼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gx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시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 t가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게 어려운 거야. 그래프를 역시 여러 개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이 HP라는 애가 또 뭐라고요? 불연속인 A 값이 불연속 구간이 두 개. 불연속이 두 개 불연속이. 그럴 때 얘 뭐냐? F8이 뭐냐?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되실까요? 아마 또 이제 쓰다 보면 짜증이 좀 날 수도 있어요. 합정 넣어보면 저 같은 거. 그러면 fx가 어떤 애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애냐에 따라 왜 다르냐면, 만약에 여기가 x는 p일 때 극소라고 하자고요.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에 x-3, x-p라고 하고 p가 일단 3보다 큰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극소가 x보다 밑으로 내려왔느냐, 하나는 위에 있느냐. 왜냐하면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첫 번째 FP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그래프가 몰라. 근데 그래프가 딱 이거야. 잘 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가 3이고 P라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됐지. 자, 이제부터 잘라먹기 시작할 거예요. 잘라먹기 시작합니다.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잘 봐. 내가 T를 여기다 써줄게. 여기가 T야. T야. 네, 잠깐만. GX가 연속이라는 얘기 없었잖아. 상관없어. 그냥 함수라고 했으면 됐죠? 그럼 어떻게 해? 자, 여기가, 요 선이 뭐야? 잘 들어, 이제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건데, 내가 써먹을 건 이거니까. 얘가 Y는 FT. 맞아? T 넣어서 두 분이 연속이란 말이야. 안 떨어져, 연속이 없을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요걸 밑으로 내려. 두 칸 돌려. 그러니까, 이게, 요거 내치에서 이렇게 내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T, FT에 대해서 Y는 FT라는 요 직선의 위에 이렇게 올려버려요. 근데 오른쪽은 그냥 살리라고. 이해했어? 선생님이 이해했어? 그럼 이때는 팁이 2개네? 그치?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아? 우리? 여기가 T일 때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그 경계가 어디야? 여기서. 즉, 여기를 잡아서 여기를 T1이라고 하면 요 왼쪽에는 하나, 둘, 셋, 넷, 4개 였다가 여기는 3개였다가 여기 올라와서는 다시 2개가 어디? 요 사이에 갈 때까지 계속 2개야? 맞아? 이 2개. 근데 얘들아 2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언제? 잘 봐.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 더 그릴 거야. 여기까지 찾았지. 이거 하나 찾았지. 그리고 하나 찾았다. 하나 찾은 거야 여기.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여기 왼쪽 사람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 여기서 딱 만나면 이렇게 그려줬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3개. 맞지? 여기 넘어왔어. 여기 노란색 이렇게 갔다 이렇게 지나갈 건 그냥 2개란 말이야. 똑같이 걸 또 볼게. 선생님이 정신 차리고 봐라.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만약에 잘 봐. 여기서 딱 잘랐어. 여기가 T야. 그럼 그래서 어떻게 돼? 네, 이걸 이 선으로 뒤집으라고. 그럼 일단 노란색으로 할게. 이렇게 된다. 그럼 이 경계가 어디야? 그치, 딱 여기. 얘랑 여기가 딱 중간이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T2라고 할게. T2. 그럼 얘는 그래프가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딱 만나고 올라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러면 요 왼쪽에서는 여기까지 2개였잖아. 그지? T2가 됐을 때 몇 개야? 다시 3개가 되고 T로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되면서 다시 4개가 된다. 여기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 오케이. 그럼 끝이야? 여기서 끝이면 얘가 답이지. 여기서 끝이면 얘가 답이야. 그럼 더 어디로 가야 돼? 자, 하나 더 그려볼 테니까 고민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갔다가 내가 얘기했다. 이렇게 내렸다가 어서 잘라먹어. 여기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데? 여기 괜찮아? 여기 만나는 데를 딱 자르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가 또 3개야. 여기가 T3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까지
두 개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또 세 개 찾았잖아. 이게 또 왜 해? 오른쪽으로 뭐하러 버려? 이건 또 버려. 아, 그럼 얘 아니구나. 서술 문제들이 그게 다 풀어줘야 돼? 아니잖아. 세 개네? 버려. 두 개라고 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답정문 아니야. 결정돼 있어, 여기 다. 그럼 뭐 했어? 그렇지. F, 극소가 뭐 해야 된다? 올라가 있어야 된다. 떠 있어야 된다. 그래프가 두 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나는 건 될까? 뭐 아무튼 상관없어. 만나는 게 되든 뭐 안 되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3이요. 여기가 P가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역시나 한번 해볼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서 자르면 이거 똑같아. 이쪽에서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V자. 이렇게 V자가 돼서 올라갈 거니까 여기는 2개. 점이.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찾았지. 여기가 T1일 거야. 왜냐면 여기는 우리 두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한 개거든. 그런 다음에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잘라 먹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없다. 하나 찾았어. 이거 무조건 하나 여기 나오고. 이거 마찬가지잖아. 여기가 하나 나온 것처럼 여기 하나도 무조건 나올 거야. T1이다. 그걸 찾을 필요는 없어. 못 찾아. 그리고 왜 못 찾아? 아니 fx 알아? 모른다니까. 몰라. 자, 그 다음이 문제야. 자, 잘 봐. 이제 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뒤집으면 얘가 한참 위에 있으면 어서 잘라도 다 이렇게 뒤집으니까 밑으로 안 내려오면 그게 안 생겨. 그치? 그게 안 생겨. 선생님, 잘 봐. 하나 들어볼게. 선생님이 큰 예를 하면 되겠 봐봐. 여기 3이야. P다? 저 위에서 어떻게 잘라서 밑에 갖게 해봐. 할 수 있어? 못 있어. 불가능해. 안 된다. 선생님 이해했니? 내 얘기 무슨 내 얘기 이해했냐고 선생님. 이해했어? 이해했다는 거 말고 어쩌자는 거야. 봐봐. 여기 한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봐봐. 여기를 잘랐다 치자고 여기를 잘랐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아니 요 경계선으로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밑에 내려? 안 내려가. 이거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쟤를 좀 밑으로 내렸어. 작게 하자. 라고 하면 무슨 일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할게. 잘 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정도로 미치듯이 내려갔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정도의 T를 잘랐을 때, 이 정도의 T를 잘랐을 때 여기가 경계면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뒤집었다가 만나고 가서 이렇게 되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 이게 여기 그래서 좀 되겠지. 요 전까지 여기가 없다가 여기 하나였다가 다시 0은 아니지. 그 다음 넘어가봐. 여기가 T면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다시 구조가 된다. 그랬다가 저 위로 가면 또 자르고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불러서 좀 몇 개 되게? 크게 가면 되지. 생각해봐. 잠깐만 만나고 가고 싶어. 잠깐만 뒤집어서 다 가고 싶어. 그럼 뭐 있을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각정나. 여기가 8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에 딱 여기 중간이 딱 중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P일 때 2이랑 2가 이렇게 같으면 딱 여기일 때가 어떻게 돼? 이렇게 뒤집어서 갔다가 가고
그 이후로 다시 떨어지잖아. 올라가니까. 이해했어? 그럼 뭐야? 아, 요 점에서만 잠깐 하나 생겼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야? 아, 여기가 3,8. 이해했어? 무슨 얘기지? 그럼 끝났지. 왜? 저거 적분해. 그 다음에 거기다가 P를 넣으면 4가 나오게 하잖아. 선생님 이해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수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확통으로 갈게요. 확통 30분 연달아 그냥 하고 미적을 좀 띄던가 아니면 30분 일단 하고 미적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쉬었다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푼 거는 할 수 있는 거 몇 개 하고 끝냅시다. 될 것 같은데. 그래프가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 딱 봤을 때 뒤집어 이렇게 그려보다가 이거겠다라는 생각을 해. 너무 걱정 나죠. 근데 그걸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긴 지원 대단하게 다 틀린 겁니까? 아니죠. 내가 얘기했다? 아니, 비용수 쪽에 딱 두 개나 세 개가 나오는데 이걸 계산하고 그냥 하지 말라니까? 왜 하고 있어? 바보 같은 짓이야. 융통성 있게. 이것도 아마 기출 선생님이 준 거 시험통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저걸 줬던 거? 아닌가? 문제 아닌가? 똑같은 것 같은데? 봅시다. 비슷한 것 같아. 자, x가요. 딱 봐도 x가 될 것 같지? 1, 2, 3, 4, 5. x가 1, 2, 3, 4, 5. 이렇게 있어. 근데 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F의 치역이 A, F 합성 F의 치역을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던 애들을 똑같이 할 건데 거기서 치역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N의 A가 뭐예요? 3분의 4가 났대요. 개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야. 1, 2, 3이라는 얘기죠. 0일 수도 있는데 0은 말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은. 치역인데 아무것도 안 가는 건 함수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NA랑 NB랑 같대요. 이게 생각보다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한테 안 간대요. 그럼 이 가 때문에 NA는 1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치역이 만약에 1이야. 1이 1로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NA가 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5개 중에 2개 골라. 5개 중에 2개 골라. 그럼 어떻게 돼요? 5, 10, 2죠. 그럼 만약에 내가 1, 2를 골랐다 쳐 얘도 1, 2를 골랐어. 그럼 얘네들은 다 이렇게 가야 돼요. 맞죠? 그치? 그럼 그 다음에 고민 안 해도 된다? 잘 봐. 이거 살짝 띄울게 하나 보이게. B도 생각해야 되는데, 잘 봐. 여기도 이렇게 가니까 상관없다. 그럼 치역도 이렇게 2개 맞다. 왜? 나머지도 미리 가야 되거든. 1, 2. 그러니까 1번. 만약에 NA가 2개다라고 하면 5개 중에 2개 고르시고요.
얘네 둘이 가게 되는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80. 자, 두 번째. NA가 3이에요. 이건 좀 어렵다. 요거는 이제 OC 합이죠. 근데 요건 잘 봐. 만약에 1, 2, 3이었으면 내가 1, 2, 3만 할게. 1, 2, 3, 땡땡. 1, 2, 3, 땡땡인데 얘네 셋이 지가 지한 단거리잖아요. 맞지? 그러면 해봐. 이거 우리가 옛날에 했어. 1, 2, 3이면 2, 3, 1. 1번. 그 다음에 2번, 3, 1, 2. 두 가지밖에 없어. 곱하기 두 가지. 하시고, 나머지 4하고 5가 1, 2, 3을 가야 되니까 35. 뭐는 쉽네? 이거 사요? 80 더하기 80. 끝. 이적분은 할까 말까? 이적분 움직여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